예, 선직입니다. 부산정치파동 3회 다시 4편이 되네요. 예. 제가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머지 3편이 몇 페이지가 되는데, 가급적 1시간 내에 이걸 한번 다 끝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3회만이라도. 제가 워낙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볼 만한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냥 저 혼자 막 웃고 떠들고 그냥 그러다 끝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가급적 담백하게 건조하고 담백하게 이 임보일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부산 정치파동 요 부분만을 좀 집중해서 제 얘기는 좀 한번 빼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성수 선생이 이승만을 이제 최초로 독재자로 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닉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우익 인사라고 할 수 있었던 분께서 독립운동도 하셨고요. 그런 분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먼저 독재자로 규정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만약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누군가가 독재자로 규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빨갱이들의 보좌관이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죠, 당연히. 당연히 그것도 이제 공산당이 한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김성수 부통령을 헷가닥가게 만들어서, 선동하라, 시위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무초였고, 무초는 이제 국무부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그 국무부 내에는 이제 LJS가 있었는데, 소련 간첩이었죠. 그러니까 이 useful idiot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레닌이 만들었고, 스탈린이 이제 그런 걸 이용을 계속 한 사람인데, 결국에 이제 레닌과 스탈린의 뜻대로, 어떤 한 나라를 공산화시킬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우익 인사들을 매도하는 작업에 이제 동참을 한 useful idiot이죠. useful idiot으로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개를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거 하나를 못하면 또 그 하나 때문에 엄청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70개를 잘했는데, 70개 잘한 건 다 까먹고, 30개 못한 것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죠. 있는데, 그게 좀 해도 좀 너무 심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김성수, 부통령, 2대 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국가적인 그런 수준의 이 어떤 식견으로 봤을 때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었고 상당히 공로가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분이 하는 얘기도 이제 이렇게 귀추가 주목되고 이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해도 이게 너무 심했어요. 정말 너무 막 나갔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막 부리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독재자 이런 말은 이제 이 김성수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보길 교수님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승만 독재를 언급한 일은 그전에도 이제 있었다. 그것도 이제 국회 원내 발언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당 대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다라는 거는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의 일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민국당이죠. 민국당의 이제, 한민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위성정당으로 민국당을 바로 차고 이제 신익회 민국당으로 막 차고 나온 거라, 이게 그 당이기 때문에 좀 헷갈린데, 아무튼 뭐, 한민당이죠. 아무래도 김성수라 그러면. 그래서 한민당의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독재자라고 이제 매도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동지 내빈 국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맞죠. 예. 밖으로는 적색 제국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예. 적색 제국주의, 이 소련이 이제 침략을 한 거죠. 예. 국토는 황폐화되고 국민은 유리하여 생사지경을 헤매고 있는데, 안으로는 오직 일개인 이승만을 말하는 겁니다. 일개인의 그칠 줄 모르는 독재적 탐욕 때문에 국헌은 유린되고 민주주의는 말살되어 전 세계의 동정과 구원의 손길은 거역되어 국가와 국민을 통틀어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어디서부터 틀렸냐면, 예.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예. 여기서부터 들렸다 그래야겠네. 예, 오직부터. 예. 안으로는 나와 같은 김성주의 그칠 줄 모르는 독재적 탐욕 때문에 국회는 유린되고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고 있다. 예. 그는 마치 절대 권력을 쥔 황제연하여 그의 의사는 신성불가침이요 그의 명령은 국법인 듯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도탄에 빠진 민생의 고통이나 파멸에 임한 난국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양 오직 일개의 탐람한 욕망만을 추구하는 언어 도단의 난맥 정치를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야, 사람 보내는 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예? 기가 막히네요. 한순간이네요 정말. 예? 아유, 이런 후배들을 믿고 정치를 했고, 예? 이런 후배들 장관 자리 달라고, 예? 아유, 참 정말. 그런 적색 제국주의 침략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 뻔했는데, 그럼 왜 거기 가서 미소공이 쫓아갔어요? 예? 미소공이 쫓아간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소공이, 예? 여기에 참여 안 한다고, 예? 그렇게 저기 사람 정말, 예? 개무시하더니, 예? 이제 갑자기 속박했네. 예? 제국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국토가 황폐됐대. 예? 그러면 제국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국토가 황폐해야 되는데 왜 미소국이 쫓아갔어요? 본인은. 예? 그것도 못 봤어요? 그것도 모르고 쫓아갔다는 얘기야? 아니, 한치 앞을 못 본다는 얘기네. 그러면 친애하는 동지 내빈 국내 여러분, 제가 바보 같아서 미소공이 쫓아가서 전쟁할 수 있는 시간만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다 남들 탓이야, 남들 탓. 본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예? 기가 막히죠? 예. 난맥 정치를 자행했대. 본인들이 난맥 정치 자행했지, 예? 결국엔 다 이승만 대통령 말대로 이렇게 적색 제국주의 침략하잖아요. 그거 막자고 그렇게 할 때는, 예? 독립운동 같이 할 때 같은 그런 정신으로, 예? 뭐 하나도, 예? 말 안 듣더니만 이제 본인들 세상 온 줄 알고, 예? 이승만 대통령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의원나 극제합시다 막 이러던 인간들이 말이야. 예? 야, 난맥 정치를 자행했대. 예? 참,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에 있어서 이 독재자가 소위 민의를 칭탁하고 민권에 빙자하여 애국심을 운하는 것처럼 가소로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가소로운 일이 없다. 가소로운 일이 없어. 그간 지나간 4년 동안에 민의를 무시하고 민권을 유리한 것이 그 얼마였으며 국민 민복을 위하여 건설적인 사업을 한 것이 그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그의 전제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애국적인 민주 세력을 분열 약화시키려는 간악한 분할 통치 책략에만 몰두하여 왔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인권을 박탈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국군을 사병화하여 그의 이기적인 목적에 구사하려 하고,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부분에 걸쳐 졸렬하고 무능한 시정으로 파괴의 일로를 걸어왔으며, 근로 대중의 정당한 요구를 흉악한 공갈과 위협으로 압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야, 참 정말, 야, 이거 정말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렇게까지 정말 완전히 그냥, 참 정말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 진짜
아니 배신도 정말 이런 배신이 없어요. 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요. 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예? 망가져도 얼마나 참.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위대한 도전을 제가 이번에 1시간 만에 끝내는, 예,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수많은 페이지를 1시간 만에 지금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좀 고민이 되네요. 예,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아무튼 너무나, 예, 충격이지만 한번, 예, 1시간 만에 끝내볼게요. 예.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옹호하기에 가진 힘을 다하여 왔습니까?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혈투와 혈투의 대가가 다만 이기적인 독재자의 망국정권을 강화하고 공산노예 제국이나 다름없는 전제적 경찰 국가를 출현시킨 것뿐이라면 과연 이 무슨 모순이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현출이라고 불렀나요? 예,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예, 지금은 이제 출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단어 순서가 좀 다른 경우들이 좀 있긴 있죠. 예. 북한에서는 그때 그거를 막 이제 그때 당시 정서에 쓰던 말들을 그냥 쓰는 경우도 막 있고, 예.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있고, 뭐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뭐 또 이제 막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예. 어떤 거는 우리가 바꾸고 어떤 거는 북한이 바꾸고, 예, 어떤 거는 우리가, 예, 그냥 쓰고 어떤 거는 또 북한이 그냥 쓰고 막 이래서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예. 이것도 다 근데 중략이에요. 중략. 이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쓴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그냥 정말 그런 부분들만 그냥 딱 잡아서 한 거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다 중략이에요. 중략. 예? 참. 완전히 그냥 막 매도를 그냥, 예? 야. 자유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여 온 유엔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영만리의 군대까지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수호해주고 있는 유엔 각국으로서는 그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화를 희생시킨 결과가 겨우 이 부패한 독재자를 구제해준 것뿐이었다면 그 얼마나 의외이겠습니까? 어휴, 대단하다. 아주 대단해. 여기에 서서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들 한국 국민은 분연히 골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도괴와 민족의 멸망을 이상 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치 결속해서 이 독재와 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독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는 우리 국군 및 유엔군 장병의 숭고한 정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적이고 망국적인 독재들을 타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국군을 만회하여 승국의 영령을 유라고 우리 자신의 평화와 번영을 향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유, 기가 막혀. 단기 4285년 6월 10일 김영수. 이때 뭐 단기를 썼는데, 예. 아유, 참, 아무튼 씁쓸합니다 정말. 예. 참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서 독재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잠깐만, 여기서 네 번 썼고요. 이 중간에는 독재라는 말을 안 했나 보네. 일단 그 단어는, 예, 네 번 썼고 여기서 6번 독재자, 6번, 여기서 7번, 예, 7번 이렇게 독재라는 말을 썼네요. 예. 이기적인 독재자, 부패한 독재자, 예. 여기서 이제 독재적 탐욕, 예. 참 이거 독재라는 표현도 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 아주 그냥 다양하게 썼어요. 예. 이거 못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다 무초가 시켜갖고, 예?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예? 야, 이거 뭐 정말 뭐, 예, 김성수가 저기 뭐야, 이승만한테 무슨 엄청나게 뭐 탄압당한 것 마냥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예? 야, 씨, 정말 국민은 유리하고 생사 지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만 혼자 가갖고 헤이븐호에 가갖고 몸도 안 아픈 사람이 말이야. 예? 저기
그 바다에 떠 있는 헤이브노에 딱 그 혼자 거기 유행한다고 가갖고 전쟁 끝나면은 도망갈 생각만 하는. 응? 아유, 전쟁 지면 그냥 미국 병원선 타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이게. 예? 아유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 아휴 참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하고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에휴. 독재자란 말을 반복하며 비분관계를 토해내는 김성수의 한맺힌 울분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으랴. 일찍이 독교 유학 때 처음 만난 젊은이의 우상 이승만 박사. 3.1운동 때는 이승만의 걸기하라는 밀서를 받고 만세운동을 지원했던 호남지주 아들 김성수였다. 해방 후엔 김일성과 손잡는 김구에 실망하여 이승만 박사를 물신양면으로 도와 대한민국을 세웠건만. 그러므로 건국정부는 당연히 김성수의 한민당 정권인 줄 믿었건만. 이런 배신자 대통령이 어디 있으랴. 총리도 안 주고 장관 6명을 달라는데 단칼에 뿌리치고 딸랑 1명만 받는 냉정한 노인네. 그때부터 독재자인 줄 알았지만 행여나 부통령에 당선되어 협력하려 했건만 인사 문제 건의도 안 받으니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 다행히 미국이 말 안 듣는 이승만을 축출하려 하는지라 손을 잡고 정권을 잡아보려 하는데 어느 틈에 먼저 알고 계엄령의 국회의원들 검거 사태. 이 독재자는 번번이 집권을 가로막는 원수 아닌가. 아 진짜 이 임목일 교수님의 이 모든 이런 표현들이 정말 너무 압권입니다. 너무 압권이요. 예? 그냥 그 김성수 그 선생의 머리 그 생각에 그냥 완전히 딱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 김성수 선생의 마음을 그냥 읽고 있어요. 그냥. 예? 이 독재자가 빈번히 집권을 가로막는 거예요. 정말 이 독재자가. 예? 원수예요. 원수 완전히 원수. 예? 야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역사를 그 순수하게 배우는 그런 역사 공부하는 재미도 있지만 이 임목일 교수님의 이 표현들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 야, 그러니까 총리도 안 주고 장관 6명 달라는데 단가를 부르치고 딸랑 1명만 받는 냉정한 노인네. 아유, 야 그러니까 밑소공이가 뭔지는 알고 적색 여기 제국주의 걔네들하고 뭘 일을 하겠다고 밑소공이가 다 쫓아가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맡기고선 자리를 주냐. 자리를 주긴 본인들이 반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고 치는데 예? 더군다나 재무부 장관 자리를 김성수한테 제안을 했는데 뭔 재무부 장관 안 받고서 엉뚱한 소리 딴소리 합니까? 예? 그래서 김도연 선생이 된 거 아니에요? 재무부 장관이 초대 재무부 장관이. 예? 그 재무부 장관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린 재경부 그래서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따로 하는데 남모르게 조용하게 남모르게 조용하게 중요한 일도 다 저기 재경부가 해라. 네, 이런 거예요. 결국에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만지는 거니까 예산도 다 재경부가 그 칼자루 주고 있고 다 이제 그런 거니까 결국에 나라는 재경부가 딱 움직이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다 돈 문제죠. 뭘. 예? 야, 근데 그거를 뭔 뜻인지도 몰라갖고 걷어찬 사람이 예? 아니 말 그대로 조지 워싱턴은 이승만이 하고 야 김성수 너는 저기 알렉산더 해밀턴 해 그거에 결국에 예? 야 근데 그 관계를 본인이 쳐내고선 뭔 이따위 소리를 야 참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이건 정말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예? 그냥 미국만 믿고서 그냥 예? 이때 당시에 이런 인연을 갖다가 말이에요. 예? 그 자기의 우상이나 다름없던 사람을 그냥 참. 아휴 그러니까 막 99개를 잘하면 뭐합니까? 한 개를 잘못하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돼버려요. 예?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야 완전히 그냥 독재자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냥 원수로 몰아버리고. 아 참.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여파가 있죠. 김성수 라인. 예? 김성수가 고려대를 세웠는데, 예? 그러니까 고려대들 지금 보세요. 그냥 지금 뭐 민족고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는 무슨 영상을 띄웠는데 뭐야 저기 뭐 민주주의 막 그러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고대 애들이 아직도 2024년에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예? 아 이제 심지어 저기 김성수도 민주주의 이런 얘기는 안 하겠다. 씨. 응? 아우 그냥 한 명 개판되니까 그냥 막 다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너는 그런데 뭐 나는 못 그러냐 막. 김성수마저도 이 빨갱이보다 더한 짓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예? 에휴 뭘 배우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총장인데 예? 뭘 배워요 도대체? 예? 에휴 참. 김성수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승만을 이겨낼 수가 없다.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 걸기에 호소하는 길뿐. 그러나 이 선언문은 국민 앞에 읽기도 전에 갈갈이 찢어졌다. 아 찢어졌대. 아우 찢어졌대. 이거 읽은 게 아니래. 찢어졌대. 예. 독재자 탄호대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게 무슨 꼴인가? 왜 그런지 김성수는 알았을까?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봅시다. 그 치면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너무나도 외로운 고함에 지나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에 전국 지방자치제 선거로 국민적 지지를 장악해버린 이승만 대통령을 국가 파괴자로 몰아붙이다니 직선제 지지 국민들이 이미 간선제 지지 정치인들을 배신자로 규탄하는 한가운데에서 이런 선언문을 읽어봤자 누가 듣겠는가? 비장하고 고매한 어휘들은 쫓겨난 양반 귀족인 양 안방에서 임금을 원망하는 선비의 독백 같았으므로 그의 동아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조차 이 선언문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조영중 선생님의 이제 나와 있는 그 얘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김성수 선생이 이제 그 만든 거니까 예. 동아일보 결국에 뭐 사장이죠. 예, 동아일보 사장이니까 예, 이 선언문에 이제 남들은 눈길도 안 줬다. 예. 에휴,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아일보가 괜찮은 일본데 예. 이 뭐냐면 이제 빨갱이 라인을 탄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그 선배 세대인 김성수가 만든 거니까 예. 그나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예,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참 이런 선언문까지 막 준비해 갖고 막 예? 야 이러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참 정말 예?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자체 모순점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해요. 이 선언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후루룩 빨리 읽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게 모순일까. 다 모순이죠.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목조목, 예, 이렇게 하나씩, 예,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냐. 그러면, 본인들은 호언을 내세우면서 헌법을 유린했다는데 뭘 도대체 어떤 주장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서 헌법을 유린했냐? 네?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거짓 선동만 되는 거죠. 개헌을 한다고 해서 헌법 유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 누구나 개헌을 수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든 예. 야당은 내각제 개헌안을 2번이나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예. 바꿔 말하면 김성수의 호언은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간선제 헌법을 이대로 유지하자는 것인데 미국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 간선제를 통해 이승만 축출하고 장면을 뽑아 집권하겠다는 권력 의지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모순이 일단 있다는 거죠. 니들은 되고 예, 내로남불이죠.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논리다. 예? 헌법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예? 개헌하자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절대
그 문제가 될 수 없고, 더군다나 직선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밀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가 커지는 게 뭐가 헌법 유린이야. 국민의 권리를 더 보장하려고 하는 게 헌법인데, 예? 그렇죠?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야당이 그 간선제로 하자는 건 그건 결국에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권리 아니에요. 예? 아니, 본인이야말로 정말 헌법을 유린하고 있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이 좌익은 정신병이라니까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안 걸릴 줄 알았나 봐. 예? 아니, 딱 보면 아는 거죠, 뭘. 예? 아니, 본인은 아예 저기 무슨 저기, 응? 그 병원선에 타 있던 사람이 뭘 말이 많아, 말이 많긴. 예? 아유, 저는 그냥 제 양심상, 아유, 그냥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예? 그러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 필요도 없죠. 예? 근데 저렇게까지 막 나와버리니까, 예? 아니, 조용히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독립운동 하신 분, 아유, 언론인, 더군다나 저 대학 총장이셔? 와, 엄청난 분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걸 말이에요. 예? 야, 정말 그냥, 예? 미국 사대주의에 쩔어갖고 그냥, 예? 아유, 참. 완전히 그냥 역사에 그냥 아주 그냥 병신으로 이름 남기는 거지, 한마디로.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훌륭한 김성수 대표가 말이에요. 예? 이승만 대통령 귀국했을 때 한국에 이제 다시 수십 년 만에 이제 30 몇 년 만에 다시 왔을 때 송진우 선생께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때도 돈을 보탰을 거예요. 썼을 거고 그러니까 돈 많이 썼어요. 김성수 대표가 정말. 예? 야, 그때 참 미국 사대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궁지를 못하나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 덕이란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까? 예? 다 알지? 야, 참.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예? 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래야. 예? 아니, 아무리 미국한테 사대를 한다 그래도 그렇죠. 자기 나라 대통령이 뭐 남의 나라 대통령입니까? 예?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귓방새를 날려버려야지. 예? 그래서 라이트너 대리대사 같은 경우는 이범수 장군한테 쳐맞죠. 예. 아, 참. 예. 또 둘째, 비상계엄령 선포 역시 헌법 규정에 따른 조처다. 그렇죠. 이게 헌법이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당시에 이렇게 비상계엄령 이렇게 다 내릴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헌법 유린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법이 그랬기 때문에 전혀 유린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5.16도 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예. 5.16 혁명도 법률에 맞게 한 거예요. 법률에 맞게. 예.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응? 5.16이 뭐 명령체계를 어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보고를 다 했는데, 예? 기가 막혀요. 나중에 이게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좀 봤던 장도영이 다 거짓말하고 MBC에서도 인터뷰하고 막 그랬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휴, 그러니 이게 사람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해요. 역사 공부를.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그냥 방귀 낀 놈들이 성낸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누가 역사를 잊었는데, 아우, 미쳐버리겠어. 정말 미쳐버리겠어. 자, 전쟁 비상령을 지방선거 중 잠시 해제했던 것을 다시 선포한 거야, 이거. 까는 소리 하지 마. 이거 해제했다가 다시 이제 임시로 국민들을 위해서 잠깐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해제해놨다가 다시 이거 원상 복귀시킨 거야. 이건 그냥 이것 때문에 막 한 게 아니라 뭘 이 사람들은 알구나 해. 알구나 저걸 따지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때 국회의원들을 검거한 것은 국제공산당 음모에 관련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무초대사한테도 다 알렸죠. 그 돈을 다 보여주면서. 예? $50짜리 신권 지폐가 막 나오니까. 예? 에휴, 참.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산당하고 싸우냐고 이렇게 정말 저거 하는데, 예? 야, 공산당과 내통하는 자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내통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간선제로 하재. 예? 아이, 나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삭제. 4년간 국가를 파괴하고 권력욕만 채운 부패한 정권이라는 주장인데, 이게 맥락을 봤을 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오히려 국가의 손해만 입히고 권력욕만 채운 부패한 정권이고,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이기심이 있고, 뭐 황실 정치, 뭐 자기가 황제인 줄 안다, 뭐 이제 이런 논리에 대한 반박이죠. 그래서 아니, 건국 후에 겨우 1년 6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공산 침략과 싸우는 중인데, 아니, 부패할 게 뭐가 있고, 아니, 심지어는 수자식 화장실도 없었어요, 부산은. 예? 부산에 있을 때는, 아니, 그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산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수자식 화장실 썼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가 50년대 아무리 못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예? 부산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수자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50년대에. 예?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 수자식 화장실을 사용을 못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무슨 권력이 뭐 부패를 하고 뭐 권력욕만 채웠다는 얘기예요. 예?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사안이 김성수라는 이 인간이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양심이 없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예? 아, 참. 그렇죠. 부패한 집단은 앞에서 다 얘기가 했듯이 국회의원들이죠. 예? 넷째, 국민 권리를 외치고 있다. 전쟁에 동원할 인력도 모자란 판에 이승만 정권 타도를 위해 국민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즉 2대 대통령부터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는 이승만에 반하여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김성수의 야당 고집에 국민들의 믿음은 벌써 돌아서버린 타이밍이다. 이거는 이제 그 모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계네요, 한계. 예? 이 김성수의 이 꼼수의 한계, 예. 이 선언문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네요. 모순이라기보다는. 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뭐 원래 이런 선전선동 이런 게 레토릭이니까, 예. 저 사람은 나쁩니다. 막 그냥 거짓말 하는 그런, 예. 그런 게 이제 정치인들의 일종의 그런 레토릭 아니에요. 예. 에휴, 근데 해도 이건 너무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한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이 걸개시가 너무 늦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동물이면 딱 알아야 되는데, 예? 아니, 계엄 선포가 딱 일단 됐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꼬랑지 딱 내리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왜? 그때는 계엄법으로 이제, 예, 이게 적용이 되니까. 야, 그런데도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도 이제, 예?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말 얼마나 따뜻한 정치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 예? 이게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야, 까불어? 아, 이거 잡아다 그냥 사형시키는 거예요. 예? 안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예? 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와, 이게 답답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 훌륭한 사람인지, 정말 이게 때로는 헷갈려. 예? 이게 대통령 사람 같아. 어떨 때는. 예? 아니 계엄이 다 선포가 됐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너무나 민주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예?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넓고, 예? 이런 분을 갖다가 독재자라 그래요? 예? 독재자라면 그 나라 진짜 수백만이 막 죽어 나간다니까요. 예? 못해도 몇십만 다 죽어 나가요. 예? 근데 이런 분을 독재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자, 여섯 번째, 정보 부족과 전략 빈곤. 이것도 한계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한계. 미국은 이미 유엔군에 의한 이승만 제거라는 무력동원 작전을 포기했는데, 예? 그것도 모르면서 미국의 강권을 발동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대주의 고질병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무초가 잘못된 신호를 준 거죠. 예. 무초가 이미 이런 작전을 그 국무부에서도 합참하고 얘기해서 이제 연석회의 통해서 이걸 포기를 했는데, 돌아올 때 이게 왜 그랬는지, 아무튼 무초가 이런 바람을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거는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서, 예? 이런 걸 다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예? 이 무력동원 작전도 막상 할 것처럼, 예? 이게 뭔가 좀 시그널을 잘못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수도 무초를 믿고 이제 저렇게 까불어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승만 대통령 제거 그 개혁을 간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그 자리에 앉혀두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힘을 좀 빼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랑 이제 유화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자.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완전히 그 무초 때문에 언발락스를 막 이제 내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죠. 야, 잠깐만. 근데 지금 계엄하고, 계엄이 지금 내려져 있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그럼 이승만 대통령 완전히 끌어내릴 거야? 완전히 미국이 저기 책임지고 끌어내릴 거야? 내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뭐 이런 대답을 받아서, 예? 나는 무초한테 이런 대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 예? 왜? 미국이 자꾸 저기 뺀다 그러더라. 아우, 나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나는 나는 정말 이러기 싫었는데, 막 그렇게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 놓던가.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전략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그냥 외통수잖아요. 외통수 김성수는. 예? 이걸 어떻게 봐줘요? 이걸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지. 저렇게 써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바보 중에 그냥 상바보가 된 거 아니야? 상바보가. 예? 뭐 이렇게 했다 그래갖고 미국이 뭐 김성수한테 뭐 고마워할 줄 알아요? 예? 야, 니들 나라 대통령씨, 니들이 지켜야지. 왜 그거에 넘어가고선 너는 뭐 머리가 없어, 뇌가 없어. 예? 막 잃어버리죠, 미국이. 예? 미국의 강권을 발동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대주의 고질병. 이 사대주의를 조심하라고 이미 300년 전에 임마누엘 칸트가, 예? 사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사대주의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페런탈리즘과 페이터널리즘을 구분해야 되고, 그거를 페이터널리즘도 경계해야만 한다. 이런 온정주의에 빠지면, 국가가 온정주의에 빠지면 항상 독재를 부른다. 예? 그리고 이 페이터널리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대주의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임마누엘 칸트는 300년 전에, 예? 얘기를 다 해줬는데, 예? 그냥 사대주의 미국에다 하겠다고, 예? 깜냥도 안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면 앞세워서.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또한 이승만처럼 선거에 의해 국민 조직을 갖추고 국민의 힘을 이용하는 전략적 사고력, 추진력,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수구적 정치인들. 한마디로 조선 왕조시대 양반 계급의식의 포로들이라는 표현이 딱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머릿속이 외국에서 막 유학을 했네, 막 그래도 결국에 이 조선 왕조시대 이 양반 계급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성수가 우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근데 우리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아니, 저런 인간이 무슨 우익이었다는 거야? 그냥 좌좀이지. 예? 스탈린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완전 완벽한 좌좀이죠. 예? 좌파의 좀비가 된 상태지. 예? 그 미국에 와서 말한다고 그게 미국의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예? 미국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간첩의 생각이었는데, 미국에 침투한 소련 간첩의 생각이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유스풀 이디엇이라고 그냥 레닌,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 레베데프, 슈트코프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뒤에서, 예? 그냥 비웃음이나 사는 거야, 한마디로. 예?
그러다가 잡혀 들어간 김규식은 뭐 거기서 뭐 북한에서 뭐 소련에서 찾아와서 뭐 어서 오세요 뭐 그럴 줄 압니까? 예? 그냥 사상교회나 계속 당하다가 예? 거기서 그냥 저기 병으로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 그 김규식이 왜 북한에 그렇게 끌려갔어요? 예? 저 신익희가 국회를 사수합시다 전쟁 났는데 아니 전쟁 났으면 도망가야지. 예? 우리가 밀리고 있다 그러면 예? 아니 서울까지 다 함락되기 직전인데 왜 도망을 안 나가요? 도망을 가야지. 예? 도망 안 가고 국회를 우리 사수합니다 막 그러다가 신익희는 딱 도망가 버리고 신익희야말로 러니키죠 러니키. 예? 그러니까 그때 비서관이 하도 괘씸하고 배신감이 드니까 신익희 비서가 그냥 신익희 그러면 아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진짜 국회를 지켜야 되나 보다 막 그러고 멍 때리고 있다가 북한에 끌려가갖고 뭐 예? 그냥 계속 사상교회 하나 봤던 김규식도 뭐 맨날 저기 건국 방해하고 예? 이승만 방해하고 예? 대한민국 방해하고 막 그랬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익이란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약간 좀 그때마다 좀 달라서 그런데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대항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하느님의 이 성령의 이 정말 이 축복을 받고 예?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나 갖다가 그냥 막 저기 우익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장택상 선생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범석 장군 뭐 이명신 장관 뭐 이제 이런 분들. 예. 자, 아무튼 3회까지 빨리 끝내봅시다. 예. 자, 장면이 말하는 불참 이유는 예. 아무튼 그 국제구락부 그 사람들이 예. 왜 안 나왔을까? 이거를 이제 장면 측근 한창우의 증언을 통해서 예, 들어보자는 겁니다. 예. 경향신문 사장. 장면 박사가 대회에 안 나와서 병실로 가봤더니 넥타이를 맨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장 박사는 꼭 나가봐야겠다고 사정해도 병원 원장이 못 나간다는 거야. 자동차도 철수시키고 나가려면 퇴원 수속을 하라고 하잖아. 따라서 대회에 못 나간 것은 장 박사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 병원 측의 책임이다. 아유, 미국 병원 측 책임 저기 그것 하면서 아유 그래서 난 못 나갔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참 재밌네. 이것이 사실이든 변명이든 이날 장면은 독재 타도라는 대의를 포기하고 미국 의사의 말에 따랐대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저거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나 김성수나 장면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김성수는 그나마 저런 욕이라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저런 나쁜 짓을 하잖아. 근데 장면은 아 이거 하면 나중에 욕먹겠는데 이거는 또 이제 느낌이 좀 왔나봐요. 그러니까 독재를 타도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승만 몰아내자 아 내가 그 자리에 앉을게 이런 건 합의를 했는데 아 왠지 가갖고 내가 욕먹는 건 또 싫은 거지. 그러면은 독재 타도라는 대의가 있는데 자기 건강 지켜야 된다라는 미국 의사 말에 따라요?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총리 사임 후 초량국민학교의 미군 병원에 입원할 때도 미군 장교가 들어갔고 개통 선포 후에는 보다 안전한 대신중학교에 미군 병원으로 다시 옮길 정도로 미국은 장면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승만 대타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토록 미국인 말만 듣는가. 그 대회가 미국 대사 무초의 조종을 받아 열린 사실도 몰랐던가. 그렇다고 자신을 옹립한다는 지원자 김성수와의 찰떡 같은 그 약속을 그렇게 깨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라도 잡혀가면 안 된다는 공포심 때문일 것이다. 아이고 참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 놈의 지도자를 한다고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이야. 아우 덜 받아.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저 김성수처럼 화끈하게 그냥 저렇게 차라리 지르던가. 야 장면은 정말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해. 당시 정치권에선 간선제로 선거해도 장면이 대통령, 내각제로 개헌되면 총리는 장면 이런 식이 굳어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장면을 적극 옹호하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지 않고는 거물 이승만을 꺾을 수 없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런 정세 구도를 잘 아는 장면이 미국 의사 핑계로 은신처에서 꼼짝도 않은 속내는 뒷날 국민들이 그 까닭을 다 알게 된다. 9년 뒤 장면 총리 정권을 급습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 때 야반에 성당 수녀원에 숨어 들어가 며칠간 꼼짝도 안 하던 그 모습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군인들이 찾아왔으면 자네들 왜 왔나? 이러면 되는 거야. 체포하면 이 인간들 보게 알았어.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해 줄 거야. 죽여 차라리 목매달아 죽어. 총상하든지 목매달아 죽이든지 맘대로 해. 딱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냥 오줌 질질 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장면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그 역사 이런 데서 있어서 본인이 얼마나 이런 걸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지도자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본인이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기본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본인이 그냥 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도 미국 의사 핑계 대면서 안 나가고.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법성 시한을 이제 다가오고 다시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되고 이제 막 그런 거 할 때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우환 의원님이 이제 인간 권리 발생 주기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예. 사람이 언제부터 이제 권리가 발생하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진통설 모태가 진통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인간이다. 아니다. 일부 노출설 태아가 나오기 시작할 때 아니다. 전부 노출설 아이가 완전히 나왔을 때라 인간 대접할 수 있다. 자후설 아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야 사산이 아니므로 그때부터다. 이 서 의원의 농담 섞인 이런 설명은 국회에 모처럼 웃음을 끌어냈지만 주제 목표는 전부 노출설, 즉 8월 15일로 이제 하자라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가 이제 인간 대접이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8월 15일부터로 이제 그 임기를 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다음번 선거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참 재밌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태어나도 이제 사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산했는데 어떻게 울음을 터뜨려야 그때가 진짜 이게 사산이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태어나서 울어야 이제 그때 대접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국은 언제 울었습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농담을 한 거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웃었나 봐요.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잖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야 사살이 아니므로 그때부터가 인간 권리 발생이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읽다가 되게 웃겼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정치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죠. 이것은 물론 장택상 총리, 신라회 등 이승만 지지 세력이 이승만의 뜻을 받들어 만든 논리였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정파 막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논리를 만들었나 봐요. 신라회랑. 그래서 자유당 양우정 의원이 이것을 이제 가로막았는데. 그러면 이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반공국회요. 공산당에 연루된 사람들을 갖다 앉히자니 이 국회가 공산당 국회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선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해요. 지금 빨리 하려다가 그냥 막 넘어갔네. 이 몇몇 의원들이 구석 의원들을 다 석방시켜서 전원이 표결을 하자. 이런 개헌 관련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나봐요.
예, 근데 이제 자유당 양우정 의원이 이제 이거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아, 이분이 또 영웅이네, 영웅. 그쵸?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반론이 없었대요, 반론이. 예, 그래서 조용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겸직하던, 예, 최순부 장관 조주영 의원이, 예, 이거를, 의안을 냈고, 이제, 채택이 이제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7월 14일까지 긴급 동의 를 받아서 이제 7월 14일까지 이제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고, 이제 그 뭐 좀 기술적인 그런 얘기니까 뭐 이거 자체가 뭐 본질은 아니니까 이분들에게 중요하지만 뭐 법치주의자, 원리주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본질 자체는 일단 아니니까 이건 좀 빨리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비로 질적거리는 부산거리, 습기가 차오른 항만의 여름, 수많은 판자촌이 쏟아내는 악취에 덮여 숨 막힐 듯 답답하고 고달픈 날들. 와, 이제 뭐 엄청나요, 문장력이.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정말. 와. 판문점 휴전 협상도 포로 석방 문제에 가다먹혀 엎치락 뒤치락 양측의 기선잡기 슬랑이로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어렵사리 국회에 상정된 두 개의 개헌안 역시 낮잠만 자고 있다. 밤낮으로 국회 주변에 진을 친 지방의회 대표들과 청년 단원들의 일부는 임시 경무대로 올라가 이승만과 단판이라도 하자는 듯 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 무슨 말 좀 해달라! 국회 회산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결의하겠다! 라며 윽박질렀다. 결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문 밖에 나와 이들을 향해 입을 연다. 참 재밌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 얘기 말씀하셨나봐요. 이제라도 국회가 마음을 돌려서 정부가 낸 개헌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미래에 가망이 없습니다. 나도 국회를 해산하고 싶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때까지 사고를 일으키지 말고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거의 동료를 하신 거죠, 동료.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국가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권리가 확보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권리를 쟁취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분들이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와서 그런 정도로 정말 이게 참 우리나라 골 때리는 그런 정말 이 선진적인 그런 정치 체계가 있는 거죠. 그 장택산 국무총리도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장택산 국무총리는 그동안 여러분의 요구에 답변할 말이 없어서 못 나왔습니다. 나는 국회와 정부가 타협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주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사표를 내고 여러분과 같이 민의의 관철을 위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아, 정말 말도 참 잘해요. 아유, 참 정말. 아니 뭘 관철을 못 시키고 그래서 투쟁을 합니까? 관철 다 시킬 수 있고 저기 사표 낼 일도 없고 그렇지. 실제로 다 관철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위로해 주는 데 있어서 이런 말도 참 없죠. 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럴 일 없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더 잘 아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머리 많이 굴려갖고 그 당시에 이제 신라회 그러고 사무정파 다 포섭하고 정말 이제 어떻게 숨어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장택산 선생의 어떤 이 지혜로움이죠. 이 시간 포위된 국회 안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감금을 누가 시켰냐? 이 국민들이 한 거예요. 국민들이 와갖고 국회를 그냥 다 둘러싸고 막 심지어 대통령 저기 거기까지 다 둘러싸고 아이씨 빨리 국회 좀 해산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잘못하다가 정말 잡히면은 국민들한테 잡히면은 맞아줄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감금 상태죠. 이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 참 재밌어요.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55분이 채 안 걸렸어요. 54분 지금 15초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세 페이지를 이렇게 보는데
예, 이거 한 시간 만에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예. 네 페이지네, 네 페이지. 예. 네 페이지를 한 시간 만에 제가 끝냈다라는 게, 예, 제 스스로에게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되네요. 예. 이게 한 페이지씩 해도 25분씩, 예? 한 시간 걸리는데, 야, 이거 한 페이지를 어떻게 25분 내에 다 얘기를 합니까? 이거 단어 하나만 딱 나와도 한 문제만 해도 막 25분, 30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 마음을 내가 저기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예? 와, 네 페이지씩 막 한 시간 만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요런 스피드로 하긴 좀 그래도 제가 좀 어려워요, 제 성격상. 근데 중간중간에 꽂히면 좀 더 얘기를 하더라도, 예, 가급적 이렇게 좀 빨리, 예, 못해도 2페이지, 3페이지는 그래도 한 시간 내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해서, 부산정치 파동이 아직도 5편까지 있거든요. 임별 교수님께서 쓰신 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전체적으로 한 3편, 우리는 요거를 한 편당, 그러니까 4회를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최소한, 예, 그렇게 좀 이렇게, 예, 5편까지만 나누는 게 너무 독자래, 예, 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재미는 없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일단은 이번 주말에는, 예, 제가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3편까지만 해서 올리고요. 예. 4편은 뭐 다음 주말에 뭐 하든가, 예, 뭐 보시는 분들이 없다, 이게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보시는 분들도 없다 그러면 뭐 관두던가, 예, 예, 뭐 그렇게 하죠. 예. 너무 또 이게 재미가 없으면, 예, 또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댓글도 달고 뭐 이제 그런다 그러면 또 이제, 예, 계속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진짜 인류의 그 정치 기적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직선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선동이 너무 많이 심해지니까, 뭐 과거에 뭐 부산에서 막 이승만 대통령이 막 독재하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 예, 알고 보면 그 국회가 독재를 하려고 시도했던 건데, 예, 이승만 대통령 몰아내고, 예, 그냥 간선제로 막 그냥 해버리려고 막 그랬던 건데,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번에 뭐 상황 봐서, 예, 또 임보일 교수님의 이승만 공사를, 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정치 파동은 더 할지는 이제, 예, 뭐 구독자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반응을 보고 하고요. 아마 반응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죠. 예.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시냐고 너무 감사했고요. 예, 다음번에는 뭐 다음 주제로 오든,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든, 뭐 이게 제 취미 시간이니까요. 예, 저의 그 개인적인 그 심리 치료 시간이라는 걸 뭐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